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꼼꼼하고 세심한 신강섭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방송 보셨나요? 네, 저 밖에서 혼자 진행하던 거? 자세히는 못 봤는데 네. 스튜디오 안을 봤어요. 네. 아, 네. 저 혼자 있다가 오시니까 네네. 든든하네요. 네, 심심했었는데. 밖에서 보니까 네. 그 녹색 옷을 입은 인형이 진영을 하고 인형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칭찬을. 네, 접대승 멘트 괜찮았나요? 네. 네, 오늘 너무 좋았어요. 네. 제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비밀번호 있어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장 얘기 한번 해보기 전에 네. 간밤에 미증시는 어땠나요, 상황이? 네, 일단 미국 증시는 그 간밤에 좀 3대 지수가 좀 약간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네.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국채 금리 상승이 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지수가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안 좋게 나올 때 오히려 좀 시장이 조금 안정감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좋게 나오면 순간적으로 지수는 오를 수 있지만 또 그 네. 부분에 대한 또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나올까 봐 시장이 초장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내려갈 때 국채 금리 때문에 계속 내려갈 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 날이니까 좀 오늘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안 좋게 나왔으면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또 실업수당 청구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은 잠깐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 나스닥 지수나 아니면 네. S&P 지수가 장 초반에 좀 내리다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약간 밑으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가요. 다시 이제 그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또 시장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게 좀 살아나면서 좀 약간 올라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월마트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 지수를 좀 같이 끌어내리긴 했는데 오늘은 지수가 그래도 좀 선물을 보니까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지금 국채 금리를 한번 보여드리면 시장에서 다행히 그 국채 금리가 처음에는 1.2% 정도만 올라도 시장이 뭐 폭락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좀 시장에 나오면서 좀 약간 불안한 감을 좀 줬었는데 지금 어제 다행히 좀 신년만기 채권 금리가 이제 한 2% 정도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있어요. 근데 지금 한 1.3% 정도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이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금리가 이제 여기 있었거든요. 1.4% 정도 됐었는데 지금 그 이상의 금리로 올라왔다 뭐 불안하다 했지만 사실 시장 금리는 이때는 또 장기채 금리가 너무 내려오면서 이제 단기채 금리랑 또 만난다 해서 또 뭐 약간 경제 위기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도 2%면 한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려왔다가 이게 뭐 기술적인 부분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줬다가 다시 하락했을 때 요 정도까지 올라오면 또 다시 이게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나 뭐 4%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 국채 금리가 3% 4%대로 가면 주식에 있는 자금들이 그 국채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항상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수준이 아니면 사실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한 2% 정도까지 시장에서 열어놨다라는 게 좀 약간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국채 금리가 좀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까지 좀 기술주들이 좀 혜택을 받았었는데 그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술주들이 좀 뭐 자금 그런 조달에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어제 기술주들이 좀 모습이 안 좋았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여드리면 현재 상황은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네. 네, 지금 올라와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좀 내려가려고 하다가 아랫꼬리를 좀 당겨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만 좀 양봉으로 나와주면 다시 또 이 원래 박스권으로 좀 복귀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좀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은 모습이 들었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 지금 양봉이기 때문에 어제 좀 하락을 했으면은 시장이 좀 약간 위험해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좀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어떤 그 선물이나 이런 흐름을 보면요.
지금은 뭐 소폭 보합 수준에서 상승하고 있어요. 뭐 0.3%, 0.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장전 거래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달러나 이런 부분도 좀 안정감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유가가 좀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어요. 유가가 이제 사우디에서 지금까지 감산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좀 감산을 해서 유가를 좀 올린다라는 부분의 얘기로 이제 한 60불까지 왔는데 지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사우디에서 지금 감산을 4월 정도부터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유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감산이라는 게 각 석유를 이제 그 수출하는 그 회원국들이 한유국들이 있는데 그 산유국들이 유가를 올리기 위해서 다 같이 감산을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감산을 하는 그 나라만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좀 감산을 안 하려고 하고 예전에도 이제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뭐 감산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뭐 러시아에서 안 한다고 하고 사우디에서도 안 한다고 하고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전에 유가가 막 마이너스까지 가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그게 좀 단합이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사우디가 자발적으로 좀 감산을 해서 유가를 70불 정도, 60불 정도까지 끌어올렸는데 지금 다시 사우디가 4월 달 정도부터는 좀 자기네도 증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유가가 좀 혼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거는 구리 가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상승폭이 커졌어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좀 상승폭이 커지면서 좀 시장에 조금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알 수 없는 예전에 올라올 때는 제가 예전에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나 이런 부분에 그런 어떤 그 커플링 같이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서 시장은 괜찮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상승폭이 커지면서 약간 이게 좀 과한 부분이 또 나오면 시장에 그런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우려가 일어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지수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리고 이제 그 시장에 지금 현재 조금 약간 이목을 끌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채권왕 이제 그 건들락이라는 사람이 네. 아 이제 비트코인이 좀 금보다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거물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좀 무시했었는데 요즘에는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이제 비트코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지표들이 결국에는 그 연준이 그 금액 자금을 풀어놓은 거를 좀 축소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지표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고 거기에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조정이나 큰 조정이나 어떤 그 부분의 이제 불안정성은 자금 흡수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부분의 원인은 결과적으로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거는 파월 의장이 하는 말이다 말. 그러니까 항상 파월 의장이 어떤 기자회견을 하거나 어떤 부분을 할 때 좀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3월 달에도 FOMC 회의가 3월 15일, 16일 요때쯤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전에 지수가 좀 올라오면서 다시 박스권으로 복귀하면서 이제 지수가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 새로 주식이 간다라고 생각해서 막 매수하기보다는 기존의 포트에 있는 그 물려있는 제가 그 회원분들의 계좌들을 이제 요즘에 보면서 계속 이제 수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좀 단점이 뭐냐면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종목들이 다 전부 다 20, 30개 정도를 이제 가지고 계시고 3, 40개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시장이 어떤 조정이 나오고 뭘 할 때 그 딸린 식구들이 많아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이 좀 안정된 모습으로 복귀를 하면 그때 하셔야 될 일들은 포트를 좀 단순화하자. 포트에 지금 종목들 여러 가지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좀 마이너스가 있거나 뭐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 때 좀 반등을 해주면 좀 매도를 해서 좀 포트를 단순화하고 그리고 손절을 해야 될 종목들이 있다면 나중에 주가가 급락할 때 무서워서 거기서 막 손절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손절할 종목들을 미리미리 보신 다음에 반등했을 때 그때 과감하게 자르자. 예, 그래서 손해를 좀 줄이고 손절할 것들을 예상되는 거를 미리 좀 대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주가의 현금을 좀 파악한 상태에서 주가의 흐름에 본인의 계좌에 좀 그런 흐름을 좀 잘 맞춰서 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이렇게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오늘 우리 시장은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장도요, 전문가님, 변동성이 엄청 났었잖아요. 네네네. 어떠셨나요, 전문가님? 저는 네. 장을 보면서 무서웠습니다. 예. 장 초반에 네. 지금 그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장 초반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장 초반에 갑자기 이렇게 되게 빠르게 속락을 했어요. 빠르게 속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매매 동향이나 이런 거를 봐도 장 초반부터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지금 외국이랑 기관은 굉장히 급하게 파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 거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차트만 딱 봐도
아, 이게 지금 위험하다. 아침에 딱 움직이는 모습만 살짝 봐도 아, 이게 지금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전장에는 다우 선물이나 뭐 나스닥 선물, 뭐 S&P 선물 이런 것들도 지금 다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 잘못하면 오후장에 속락 나오면서 투매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장 초반에 아시아 증시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장 후반이 되면서 오후장이 되면서 좀 흐름이 괜찮아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크게 하락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5%, 코스닥 뭐 마이너스 2%까지 들어갔다가 V자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좀 안정된 모습이 나오고 지금 현재 미국 증시도 좀 안정된 모습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뭔가요? 들고 있는 현금이 많다. 네. 뭐 내려와도 현금이 많으면 그 전에 살려고 했던 종목들을 사면 되니까 이런 급락이 떨어질 때 무서워서 여기서 손절을 하면 이 반등 시에 굉장히 허탈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장이 괜찮아져서 이 반등이 돼서 안정권인 모습 속에서 본인들의 포트를 좀 조정을 하시고 이런 하락장을 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의 변동성은 한 1.5% 정도의 변동성이에요. 근데 이거 한 6월 정도 가기 전에 이 변동성이 상하로 막 4%, 5%씩 나옵니다. 마이너스 2% 들어갔다가 뭐 플러스 2% 되고 플러스 2% 됐다가 마이너스 2% 들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중에 막 3%, 4%, 5%막 이렇게 나올 때 현금 없으면 못 버틴다. 팔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올라가서 사면 내려간다. 네, 그런 어떤 흐름을 역으로 타지 않으려면 마음의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마음의 안정감이 있으려면 항상 현금을 좀 보유하면서 매매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즘에 그 유료 회원분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제가 그 계좌를 받으려고 계좌를 다 까보면 네. 이렇게 살펴보면요. 현금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주식에 거의 뭐 100% 이상 100%를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한 1억 6천 뭐 이렇게 갖고 계신 계좌분에 뭐 현금이 뭐 800만 원 있다든지 뭐 5천만 원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이 현금이 뭐 300만 원 가지고 계신다든지 이제 이런 이제 현금 비중이 너무 낮다. 지금 같은 변동성이 있는 횡보장에서도 그거는 이제 상승장에서나 이제 그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상승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현금 비중이 낮으면 또 이제 수익이 났을 때 좀 챙겨서 다시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또 지수가 내려가면 또 다시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다가 나중에 반등이 나오면 또 다시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이렇게 좀 스마트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분들께서 그런 게 좀 잘 안 되시다 보면은 이런 변동성이 큰 장에서 이 감당이 안 됩니다. 심리적으로 좀 감당이 안 돼요. 굉장히 불안하시기 때문에 주식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않으시려면 현금 비중 항상 확보하면서 하자.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번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유연함을 잃지 않는 방법,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000004개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오늘장 이슈들 한번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네네네. 네, 최근에 쉬어갔던 반도체주들 오늘 크게 움직였습니다. 전문가님, 네. 반도체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사실 조금 약간 조정을 보이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요. 네. 일단은 오늘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움직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그 디램이 한 30% 정도 있고 낸드 플래시가 한 10% 정도 있는데 어제 마이크론이 이제 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면서 네. 그 삼성전자는 이제 다른 어떤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업부도 좀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오로지 반도체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부각을 받은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텍사스에서 그 어떤 한파로 인해서 좀 정전이 오면서 네. 그 삼성전자가 의도된 셧다운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어떤 데미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장을 돌리고 있다가 정전이 되면은 그건 여러 가지 손상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그런 손상이 있을까봐 미리 이제 좀 셧다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좀 정상화되면 다시 정상 가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아마 SK 하이닉스에 좀 호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매출의 한 5% 정도, 반도체의 한 5% 정도를 또 그쪽 공장에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이 당분간 이제 좀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면서 또 그런 부분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조금 올라온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올라와서 좀 조정을 하면서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이 나왔었고 뭐 저점을 좀 확인을 했고요. 이날 확인을 했고 다시 횡보권으로 복귀를 했는데 지금 아직 볼린저 밴드 상단에 아직 부분에 터치를 아직 안 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런 어떤 힘을 보면 옆으로 지금 기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수만큼. 예, 지수가 옆으로 길 때 같이 기는 거고 그 지수가 이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움직여야 되네, 힘을 좀 더 모아야 되지 않나 그런 모습이 보여서 SK 하이닉스도 또한 오늘 좀 약간 단기적인 이슈도 같이 여기 좀 그 반영을 한 부분으로 보여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반등할 때 좀 너무 많이 비중이 있으면 좀 현금화해서 이후 상황을 좀 보자. 지금 현재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 현금화를 많이 못 하시고 제가 보니까 현금화를 많이 못 하시고 이번 조정을 살짝 나올 때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모습들을 보이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때 조금씩 현금화를 하면서 또 다음 단계의 그런 어떤 상황을 좀 노려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이번에는 HLB 얘기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허위 공시 의혹으로 급락세에 이어갔던 HLB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개인적으로 되게 놀라긴 했는데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마찬가지로 뭐 저도 굉장히 같이 뭐 놀랬고요. 네. 네. 예전에 뭐 셀트리온처럼 뭐 이제 시장에서 좀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회사 측에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FDA 그냥 신약 허가 신청을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으로 좀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좀 오해가 있다. 뭐 보완 서류를 지금 요청을 저희가 받았고 HL에서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서 제출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대표적인 이제 표적 항암제죠. 리보세나밉이라고 이제 그 신약 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 그 미국에 신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순항 중이다. 그 부분 이제 보완해서 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상을 마치고 나서 이제 뭐 간암 그리고 이제 뭐 선양낭성암 그리고 뭐 위암, 뭐 대장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임상을 진행하겠다. 또한 이제 삼성제약의 그 향남에 있는 공장을 인수해서 좀 제품 생산도 늘려보겠다. 이런 어떤 그 시장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대표가 나와서 이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는 조금 이제 그 주가는 좀 반등을 해줬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갖고 있는 분들하고 안 갖고 있는 분들하고 좀 약간 대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굳이 뭐 이 종목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이 문제인데 일단은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분봉으로 한번 보면 네, 하한가를 여기서 이제 그 VI가 바로 걸리면서 기사가 떨어지고 나서 그냥 바로 여기를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소화를 못하고 그냥 떨어졌어요. 여기서 지금 굉장히 놀랬겠죠.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이요. 주식이라는 게 심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저가 매수가 붙으면서 이렇게 분봉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여기서 못 판 사람들이 다시 팔면서 다시 놀래서 다시 팔면서 다시 이제 주가는 끌려 내려갔는데 오늘 이제 그런 소식으로 여기까지 이제 올라온 거죠. 네.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에 아직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회를 보시면 잠깐밖에 안 줬죠. 근데 여기서 팔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못 판 분들이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만약에 여기를 다시 올라와 주면 여기서 못 판 분들이 다시 좀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저는 지금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사의 어떤 부분들의 내용들은 사실 이런 바이오 주식들이 일반인들이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회사들이 임상 3상을 한다, 임상 2상을 한다 그 결과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부분들 알기는 어렵고요. 저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어떤 대응 방법을 말씀드릴 때 이제 그 제 의견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을 다시 오면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그 분들의 물량을 먼저 소화를 할 수 있어요. 올라와서 이 옆에서 이렇게 계속 기면서 물량을 충분히 소화를 한다면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나중에 또 다시 갈 수도 있다. 근데 그 이후의 흐름을 계속 보자. 지금 현재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직 이분들은 팔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단계 더 올라와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보자.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HLB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히토리를 두고 미중 갈등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 보였거든요. 네.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종목이 어제 공교롭게도 네. 노란톡에서 그 해인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어떤 분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뭐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네. 이 주가 흐름을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더니 이제 이 관련된 종목들이 뭐 유니온 머티리얼스나 뭐 유니온, 노바텍이나 네. 뭐 포스코 엔텍, 티플렉스 뭐 세노텍도 있고. 예,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흐름이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 보여서 이게 주가가 흐름이 좀 괜찮아 보이긴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네.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그리고 이 히토류에 대해서 공급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 지금 반도체 때문에 난리니까 공급 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그분의 공급망을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좀 이제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네. 이 히토류의 이제 대장주는 사실 전통적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 유니온 머티리얼스인데요. 네. 이 흐름을 보면은 네. 일단은 오늘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모양으로 좀 나오고 있긴 해요. 네, 그 부분이 조금 보여지고요. 이게 히토류가 계속적으로 어떤 이슈를 만들 거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주가 흐름을 잘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 어떤 대통령이 한번 언급을 하고 하면은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차후에 뭐 어떤 대책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 부분의 시간을 기다리거나 뭘 하기가 좀 약간 지루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와도 계속 버티기보다는 이제 주가의 흐름을 조금 유심히 보자. 네, 라는 모습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해인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윗골이 길게 맞긴 했는데 거래량 많이 터졌고요. 그리고 나서 위 앞에 있는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흐름이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고요. 뭐 노바텍이나 뭐 노바텍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를 많이 내서 다시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있기는 한데 앞전 두 종목보다는 조금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네, 그렇고 포스코엠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사실 이 테마주로만 형성되어 있는 회사는 아닌데 제가 이거를 같이 보다가 좀 약간 신기한 모습, 다른 패턴이어 갖고 이거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이 포스코엠텍은 약간 이제 오늘 히토류 때문에 제가 보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게 포스코하고 좀 현대차하고 그런 어떤 수소차 협력 기대감에 지금 오르고 있더라고요. 거래량도 지금 최근에 많이 터졌죠. 많이 터졌고 기술적으로도 이 박스권을 좀 벗겨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그린 수소 관련 소재 개발이나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포스코가 이제 현대차랑 좀 같이 해보겠다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하는 거고 이 회사는 이제 포스코의 그런 철강 제품을 포장하거나 아니면 마그네슘 공장이나 뭐 페노실리콘 공장 그리고 페로망간 공장 이런 공장들을 위탁 운영하는 회사고요. 어떤 소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협력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약간 같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의 흐름도 조금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자리도 횡보를 오랫동안 했고 좀 이 부분을 벗어나는 또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전에는 시세를 조금 많이 냈었어요. 이전엔 이게 삼정 P&G인가 뭐 그런 회사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조금 포스코에 인수가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었고 지금 이제 인수가 되고 나서 이제 좀 다시 추세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이 종목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히토류 관련주에 대해서 종목별로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살펴볼게요. 해운주들이 올해 역대급 실적이 예상된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해운 종목들. 네, 해운주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요. 네. 예전에 HMM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쌌을 때부터 저는 그 BDI 지수나 아니면 컨테이너 운임 지수나 이런 것들이 먼저 오르는 걸 보면서 좀 네.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종목이 앞으로 좀 많이 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HMM이라는 종목이 이제 그 현대상선이라는 종목이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한진해운이랑 그리고 그 현대상선이랑 이런 부분들 있었지만 회사가 있었지만 한진해운은 지금 없어졌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현대상선도 거의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됐는데 그걸 나라에서 이제 인수를 해서 산업은행에서 인수를 해서 해운 회사를 완전히 없애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여기에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어요.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현대상선에서 다른 해운 회사들이 하지 못하는데 이제 나라에서 하다 보니까 먼저 할 수 있었던 게 컨테이너선을 굉장히 대규모의 컨테이너선들을 막 8척, 9척 이렇게 계속 주문을 넣어놨다가 지금 이번에 받았는데 지금 이게 호황 시절하고 정확히 맞아 들어가면서 지금 HMM 실적이 폭증을 하고 지금 흑자 전환을 단번에 하면서 실적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덕분에 이제 다른 어떤 해운주들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지금 이 HMM은 좀 컨테이너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 이제 벌크선을 이제 하는 또 회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페노션이거든요. 일단은 그 HMM 뭐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지금 매물 소화를 계속적으로 이제 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가려고 했다가 다시 눌러놓고 다시 그 부분의 고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지난번에 이 고점을 뚫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좀 조정을 받아서 눌렸다가 좀 모았다가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일단은 페노션 같은 경우도 보면요. 이 페노션은 예전에 STX라는 그룹에 있던 이제 그 해운 회사고요. STX 조선, 뭐 STX 뭐 페노션 그리고 이제 뭐 STX 엔진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STX 그룹 자체가 좀 힘들어지면서 지금 이 회사를
하림이라는 이제 그 닭고기 만드는 회사가 인수를 해갖고요. 지금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전혀 이제 그 부분을 이겨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흐름이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 기술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 뭐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이 그룹이 하는 게 이제 철광석, 뭐 석탄,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곡물 이런 것들을 이제 운송을 하는데요. 지금 그 부분의 어떤 시장이 굉장히 이제 가격들이 많이 비싸지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경기가 좀 호조감을 이제 뭐 경기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경기가 좋아진다는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해운들이 조금 이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텍 페노션까지도 조금 괜찮아 보이는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HMM, 페노션 이 부분을 좀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들에 대해서 HMM이랑 페노션까지 전망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네. 다나를 비롯해서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나 봐요. 오늘은 네. 진짜 급락세를 펼쳐줬고요. 네네. 또 마찬가지로 쿠팡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네네. 이 종목들 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쿠팡 관련된 그런 종목들 중에서 네. 뭐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 뭐 물류를 같이 한다고 하는 업체, 뭐 이런 회사들이 있지만 네. 그 회사들이 그리고 이제 뭐 결제 업체 뭐 이런 업체들이 있지만 진짜 쿠팡에 상장됐을 때 어떤 회사들이 진짜로 수혜를 입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 뭐 물류를 하는 업체, 뭐 여러 업체들 중에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대장주가 동방이라는 회사고요. 네. 네, 동방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그때 제가 그 며칠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그 쿠팡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 잡아서 터지면 러시아 백신 관련주처럼 전혀 팔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모습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힘이 좀 남아있는 모습이 보여요. 일단 하루 정도는 뭐 이제 그런 어떤 차익 실현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락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이런 뭐 큰 하락 없이 올라가는 종목은 없거든요. 지금 동방 같은 경우도 뭐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이제 하락이 크게 나왔고 그리고 나서 좀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KTH라는 종목도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이수앱지스처럼 그냥 하락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팔 기회를 좀 많이 안 주는 일단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결제 관련주들을 좀 보면 다날 같은 경우 다날도 점 상한가였다가 지금 개파락 떨어지면서 이제 하락을 예고를 했고요. 오전장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이 좀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귀추가 주목되는 어떤 종목들인데요. 일단은 쿠팡이 만약에 상장이 됐다, 나스닥에 자금이 들어온다. 자금이 들어와서 투자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투자를 해서 좀 더 넓은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회사가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 관련된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시고 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쿠팡 관련주들 중에서도 실제로 수혜를 입을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자동차 종목들인데요. 오늘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전문가님. 네네네. 자동차주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네. 계속적으로 시장에 좀 중심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 이제 그 아이오닉 5 차가 나오겠지만 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공개는 됐는데요. 네. 모양도 굉장히 좀 이쁘게 나왔고 그게 이제 가격대가 거의 테슬라의 모델 3 정도의 가격대로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기존에 알고 계신 그런 아이오닉처럼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 뭐 그냥 기존에 알고 있는 아이오닉은 굉장히 차가 조그맣고 네. 이렇게 막 고급스럽지 않게 이제 좀 약간 보편적인 분들이 타실 수 있게끔 나와 있는데 네. 이번에 나오는 차는 뭐 가격대가 한 6천만 원대에서 뭐 보조금을 받으려면 6천만 원 이하로 이제 뭐 가격대를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조금 약간 럭셔리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에 차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이 만약에 좋다면 계속적으로 또 올라갈 것이고 뭐 어떤 그 부분 때문에 미리 조금 준비하는 모습이 좀 보이긴 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의 모습을 보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뭐 여기서 한번 보시죠. 양봉으로 보이시죠? 여기 양봉, 네 여기 양봉, 여기 양봉, 지금 오늘 양봉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 구간대에서 지금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옆으로 흐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 아까 SK 하이닉스처럼 좀 그렇게 이제 옆으로 기면서 좀 이제 힘을 모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약간 이제 좀 약간 다른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애플 이슈나 이 부분 때문에 좀 슈팅이 걸린 게 있어갖고 기아차는 현대차하고 좀 모습이 다르죠. 저점이 뚫렸고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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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양봉, 양봉 이렇게 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잡아줬거든요. 밴드 하단에서요. 그 전에 이제 슈팅 걸린 것 때문에 이 부분까지 내려왔는데 이 부분도 애플카의 이슈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카가 결국에는 그 파트너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또 다시 현대차랑 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현대차하고 또 어떤 얘기가 있을 거다. 시장에서 그걸 분명히 예상을 할 거고요. 그 부분 때문에 좀 이 기아차 내려가는 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예요. 기아차가 지금 내려가는 어떤 부분의 흐름과 조금 비슷한 게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현대위아도 좀 약간 흐름이 비슷하거든요. 좀 내려가면서 계속적으로 저점을 잡아주려고는 하지만 조금 약간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양봉과 여기 양봉이 지금 쌍바닥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좀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모습이 보이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는 아직까지 양봉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저점은 지켜주고 있고 계속적으로 같은 현대차와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글로비스는 좀 모양이 다르죠. 현대글로비스는 이거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는 뭐 해운 때문에 해운주가 오르면서 같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니, 그 전에 해운주들이 급하게 오를 때 이 주식도 뭐 해운주랑 같이 올랐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이 주식이 현대차의 다른 그룹 주식과 다르게 그냥 혼자 오르니까 그냥 여기에 왜 오르는지 이제 사유를 붙이다 보니까 이게 해운주에 좀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좀 여기 이 주식도 같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 주식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는 회사예요. 보시면은 다른 자동차 회사하고는 다르죠. 21선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고 21선 이탈하자마자 제가 21선 이탈하는 손절가 이런 거 안 한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지금 시장이 안 좋으면 21선 그냥 이탈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다시 바로 그냥 돌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바로 그냥 21선 이탈하는 모습 보이다가 바로 그 다음날 시장이 좀 괜찮아지니까 바로 원상 복귀 시켜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타고 갈 수 있는 좀 괜찮은 주식이 아닌가 현대글로비스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섹터까지 오늘장 핫했던 이슈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달콤한 수익의 맛을 보여드리는 신강석 전문가의 추천주 시간입니다.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클래시스. 네, 전문가님 이 종목들 보유하신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오늘도 간단하게 했습니다. 매일 말이 많아서 네 종목 상담 기다리시는 종목 분들이 상담을 많으세요. 못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포트에서 이제 보시면 자동차 주식들이 조금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LG라든지 그런 반도체 주식도 좀 있고요.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SF 반도체 좀 눌리긴 하겠지만 조정은 나올 거예요. 근데 뭐 주식이 어떻게 조정 없이 계속 가냐? 조정은 나올 것이고 그럼 조정이 나오면 좀 그 부분에 대응을 하겠다. 자동차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 부분의 모습이 보이니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아까 제가 깜빡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자동차 주식들 중에서 지금 잠깐 슈팅이 걸려서 하지 말아야 될 주식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오늘 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루시드 모터스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나 아니면 그 부분 때문에 같이 테슬라하고 좀 같이 또 어떤 그런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 좀 슈팅이 걸린 게 있거든요. 그 회사들을 뭐 앞으로 영영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자동차 주식을 산다고 할 때 많이 내려왔다고 이런 종목 잡지 마라라는 의미로 한번 조금 천천히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세원이라는 종목이 제가 그 전에도 뭐 노란톡방에서 추천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루시드 모터스에 대한 상장 기대감 때문에 조금 단기간에 슈팅이 걸렸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루시드 모터스 상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말씀드리고 네. 또 센트럴 모텍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은 이제 그 루시드 모터스 예전에는 테슬라로 올라오긴 했는데 루시드 모터스 이 부분 때문에 좀 슈팅이 걸렸고요. 이 흐름을 보면 이 하단에서 좀 계속적으로 받아주는 모습이 있고 회사의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게 크게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차트가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하단을 향해서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명신산업. 네, 명신산업 또한 네. 지금 그 전에 테슬라로 인해서 조금 약간 슈팅이 상장되고 나서 이제 신규 상장주잖아요. 더군다나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좀 흐름을 한번 타면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을 탔거든요. 힘이 계속 없다가 지금 어제 그런 단발적인 호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HLB나 뭐 아니면 다른 어떤 종목들, 종목 상담하는 어떤 종목들 이런 부분들도 전부 그냥 전체적인 큰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갑작스러운 어떤 돌발적인 호재, 돌발적인 악재는 사실 그런 걸 무시하거든요. 지금 명신산업 같은 경우도 사실 힘이 좀 없었어요.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다가 그런 어떤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다른 종목도 세원, 뭐 센트럴모텍 이런 게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같이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그게 이제 만약에 어떤 부분에 회사에 큰 영향을 줬다면 오늘 이렇게 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바로 이제 조정이 크게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향방을 어떻게 될지는 또 내일도 봐야 되고 뭐 그 다음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조금 유심히 경계감을 갖고 보자. 그냥 이런 종목이 단순히 좀 많이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자동차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서 단순히 많이 내려온 종목을 다시 반등이 나오겠지 이렇게 잡지 마시라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서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언급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먼저 언급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신강석 전문가님, 네. 오늘은 추천 종목 대신에 오늘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네. 그 변동성이 막 이제 있고 네. 종목이 이제 하락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종목이 그러니까 지수가 좀 흔들리고 뭐 지수가 하락할 것 같다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뭘 하시냐면은 곧버스를 하시거든요. 네, 곧버스. 곧버스는 지는 게임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횡보해도 내려오고 네.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카지노하고 비슷하죠. 뭐 바카라처럼 이제 뭐 뱅커 플레이어 그리고 뭐 비기는 게 이렇게 있겠지만 이것도 상승, 하락 그리고 그냥 횡보하는 시장이 굉장히 길어요. 예, 주식 시장에서 네. 오르고 내리고 하는 시장 뭐 오르지 않으면 내리냐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긴데 이게 계속 이렇게 길면 그 곧버스 같은 경우는 손해를 계속 보게 되거든요. 변동성이 나올 때 그런 변동성을 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그 미국 시장에 있는 이제 빅스 지수나 네. 그런 부분들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네. 그 빅스 지수를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한번 하긴 했었는데 아 이거 얘기하다가 또 오늘 또 종목 상담 못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빅스라는 게 뭐냐면 S&P 500의 옵션의 변동성을 갖고 만든 건데요. 일단 공포지수라고 흔히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네. 이제 그 변동성이 커지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게 이제 옵션을 많이 사람들이 사들이면 옵션의 매수라는 건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옵션의 매도는 변동성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옵션의 매수가 많아지면 변동성이 클 거다라고 해서 빅스가 급등을 하는 거죠. 그럼 콜옵션, 풋옵션 이 양쪽으로 있는데 콜옵션도 많이 사면 사실 변동성이 커져요. 하지만 콜옵션 시장 상승에 배팅하는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이거 말고도 다른 대안 상품들이 많아요. 주식도 있고 어떤 그런 많이 있지만 하락하는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이거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인기가 몰리면서 이게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빅스의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볼게요. 지금 뭐 짧게는 오늘을 한번 보시면 어제는 빅스가 좀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맞고 내려왔어요. 변동성이 좀 줄어든 거죠. 오늘은 지금 변동성이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좀 오를 수 있다는 걸 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길게 이렇게 보시면 빅스가 뭔가 큰 그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빅스가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 누군가가 이 부분을 좀 받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그 전에도 사실 여기도 보시면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요. 시장이 계속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가 하락하니까 급등을 했다가요. 내려올 때 다시 시장은 계속 올라갔지만 여기서 지키고 있다가 다시 조정이 나올 때 계속 한 번 정도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네. 지금도 여기 있던 시장이 그 코로나 터지기 직전 시장이고요. 여기서 빅스가 급등을 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이 시장으로 복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빅스 자체의 어떤 부분이 코로나보다 훨씬 주가가 비싸졌는데도 이 제자리를 복귀를 못한다. 주가 지수랑 같이 보시면요. 밑에 있는 게 빅스고 위에 있는 게 주가 지수예요. 밑에 있는 게 빅스고 위에 있는 게 주가 지수.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 빅스는 곧버스처럼 계속 하락을 타지 않습니다. 보시면 보이시죠? 그리고 중간에 지수가 하락이 나오면 급등을 한 번씩 하죠. 이렇게 다 빠져나올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빅스는 계속 내려타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종목을 갖고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오면 빠져나올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런 해지 용품으로 쓰기 좋거든요. 여기 위에서 지수 요만큼 빠졌을 때 빅스 이만큼 급등했습니다. 곧버스는 절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 앞에 물려있던 전부 만약에 빅스를 사서 물려있다 하더라도 이만큼을 끌려 올라갔다 하더라도 요만큼의 조정으로 이만큼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모두가 탈출할 수 있고요. 여기선 심지어 단기간 한 달 동안 10배를 갔습니다. 빅스가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들고 있어서 이걸 맞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좀 해지가 되거든요. 이거를 제가 빅스를 가지고 한 상품 중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거래량이 많은 VXX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종목 티커 VXX고요. 네.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어차피 빅스는 계속적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 최근에 오르는 그런 빅스 그 지수의 상황 속에서도 최근에 잠깐 조정이 나왔었죠. 개인 투자자분들 막 무서워서 한 2, 3일 정도 조정 나왔을 때 하루에 20% 급등을 하면서 요 정도의 급등을 하게 되면 여기 밑으로 보이시죠? 밑으로 이 11월 달, 12월 달, 1월 달에 물려 있던 이 모든 빅스를 갖고 있던 사람이 이 이틀 만에 전부 탈출이 가능해요. 이 부분만큼은 수익이 나겠죠. 이 계속 물려 있던 요 부분들도 이 부분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차액 동안에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에 그 지수가 계속적으로 옆으로 기고 있을 때 종목을 갖고 그런 급등락의 어떤 종목들의 어떤 수익을 실현하거나 계속 그 부분에 게임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하되 오히려 이거를 해라, 빅스를 하자 이런 말은 아니고요. 곧버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곧버스 하실 거면 미국 시장 좀 배워서 빅스 하자. 그냥 차라리 곧버스보다 훨씬 이길 수 있는 가망성이 훨씬 많다. 그냥 이것도 이만큼이 물렸어도 급등할 때 하루에 나올 수 있고 이만큼이 물렸어도 급등할 때 이만큼을 나올 수 있고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주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거 사고 한번 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그 코로나 이상으로 올라왔는데 빅스는 아까 그 차트 보여드렸지만 제자리를 못 가고 있어요. 누군가 계속 받치고 있고 빅스는 아직도 20부분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20 밑으로 내려오면 좀 시장이 안정권이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해지로 이걸 뭐 주력으로 여기다가 이제 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걸로 뭐 마이클 버리가 되자 이런 말은 아니고요. 그냥 주식을 갖고 있는 만큼 중에 일부 한 개 종목 정도는 해지를 좀 걸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곧버스보다 안정적인 미국 시장의 공포지수 빅스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또 포트폴리오에 편입됐던 소개된 클래시스는 지난번에 시간상 말씀하시지 못하신 종목인데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분은요, 야금님이시고요. 클래시스 16,0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클래시스가 지금 나와야 될 게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네. 사실은 이거를 클래시스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계속적으로 없어서 못했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일단은 지금 이 회사는 좀 재무제표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회사는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은 그 슈링크라고 그 리프팅, 레이저 리프팅을 하는 회사인데요. 네. 그 피부과에서 아마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봤어요. 예, 이거를 좀 받아봤는데 네. 굉장히 아파요. 꾹 참아야 되더라고요. 예. 아파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못하는 것 같지 효과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회사를 보고 괜찮아서 한번 제가 받아봤거든요. 저도 원래 그런 피부과 잘 안 다니는데 정말요? 어떤 건가 싶어갖고 받아봤는데 이게 근데 조금 많이 아파갖고 다른 분들이 많이 못하시는구나. 제가 이거 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한테 제 네. 얼굴에 피 안 나냐고. 네, 사실 그 정도로 좀 약간 꾹 그렇게 참아야 되고, 아프셨어요? 네, 이걸 받으면서도 누워서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이걸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아프긴 한데,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뭐에 되게 제가 이렇게 굉장히 괜찮다고 느꼈냐면은 네. 일단은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고 판관비가 사실 이번 해에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 회사가 무차입 경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가는 금융 비용도 없고 뭐 단기 순이익이나 이런 것도 재무제표가 너무 좋고요. 일단은 회사 자체가 되게 좋은데
재무 비율이나 이런 거를 볼 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 유보율 이런 거면 당연히 좋고 이자 보상 비율 뭐 이런 거 당연히 좋겠죠. 유동 비율도 굉장히 좋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 회사의 영업 이익률 자체를 보면은 약간 서프라이즈합니다. 그러니까 영업 이익률이 57%예요. 어떤 기계를 만드는 제조업들 중에서 이게 소프트웨어 업체도 아니고 어떤 게임주들 이런 게 40%대, 3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57%면 매출이 100억만 늘어도 영업이익이 50억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병원들이 많이 잘 운영이 안 되고 네. 피부과 이런 것들이 평상시 때 잘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코로나 상황이 좀 괜찮아지고 뭐 할 때 물론 뭐 여행주, 항공주 이런 것도 주목받겠지만 사실 이 피부 미용이나 이런 자기 관리,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뭐 병원도 안 다니시던 분들이 좀 많이 다니고 하다 보면 이 부분에 굉장히 좋은 어떤 분의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포트들도 한번 보시면은 제가 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뭐 안 보여드리겠지만 리포트들도 보시면 굉장히 이제 리포트가 완전히 긍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영업이익률의 뭐 끝판왕을 보려면 이 회사를 봐라, 뭐 클래시스를 봐라,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엊그저께 이게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이제 크게 하락이 나왔죠. 근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였냐면 블록딜을 했는데요. 네. 네, 기관 매수량, 네, 그리고 외국인 매수량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 블록딜 누군가 이거 의뢰하셨을 때 아마 이것 때문에 의뢰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지금 주가 흐름 굉장히 괜찮다가 17,000원 부근 막 뚫을까 막 하다가 갑자기 그 뉴스가 나오면서 블록딜을 했다. 뭐 블록딜을 했다 하면서 시장이 폭락이 떨어졌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매수 기회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대주주 지분이 80%가 넘어요. 80%가 넘으면 사실 시장에 돌아다니는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많이 없을 건데 블록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게 증권사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했을 거예요. 내가 당신네 주식을 좀 살 테니 나한테 달라, 팔아라 라고 해서 아마 오케이 해갖고 판 것 같은데 충분히 팔 수 있는 뭐 지분이 뭐 20% 10%밖에 없는데 그걸 억지로 블록딜을 했다. 아니면 주가가 급등하는데 그 급등하는 거를 챙기려고 뭐 블록딜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평온하고 지금 상황에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내가 누군가가 투자를 하고 싶으니 나한테 이 주식을 달라라고 해서 그 주식을 넘긴 건데 보시면 그날 거래량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무서워하시지만 밑에 보이시죠? 기관 순매수량, 외국인 순매수량 이 블록딜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물량들을 여기서 다 흡수해 간 거고요. 이건 시중에서 어디에 뭐 던진 게 아니거든요. 이게 10% 하락하면서 이렇게 물량이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고 이거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금님의 클래시스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안타깝지만 진짜 2분까지만 상담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야금님은 정말 복 받으셨네요. 정우님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오늘도 제가 말이 많아서. 네, 또, 아닙니다. 너무 열정적인 모습 노란톡분 방에 계신 분들이 더 좋아하세요. 이거. 네, 다음번에 또 남은 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날은 아니니까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